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연명의료의 상담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전 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7.2%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 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 의향서의 서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명의료 결정이 존중되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를 현재의 말기 시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생애 말기 돌봄 등에 대한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보급하고 상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연고자와 고립 단절 노인 등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연명의료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명의료 결정 이후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임종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임종 돌봄에 대한 계약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임종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재가임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택 임종 시에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웰다잉에 대해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과 협업하여 웰다잉 문화와 관련 제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지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법 11조에 보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이외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 같은 곳으로도 확대하는 게 연명의료 의향 등록을 활성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택 사망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거나 자택이 있어야 되는데 호스피스 시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결국 자택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경찰에서는 변사 사건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사체 검안서라든가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이고 병원에서도 사실상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가 하루 이틀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이 개인적 경험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체 검안서 떼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똑같이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법제처장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또 없으면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게 이미 이제 회생불능이고 이제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한다고 개선되지도 않고 고통만 심한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연명을 위한 뭐 강제 호흡이라든지 강제 급식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네. 의사표명을 하면 그런 연명 치료를 안 하는 호흡기를 떼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허용한다 그 말이죠. 연명 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라는 중단한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떠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막 지연시켜서 고통스럽다 가족도 본인도 그런 문제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도 그 피보험자의 이제 일생을 기준으로 하면 나이 들어서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임종 직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추산해서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사망 직전의 1년이나 뭐 그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70%, 80%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 정도 비율입니다. 형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약 60% 의료 수가를 쓰고 사망하게 3개월 전에? 네. 낫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에 본인도 동의해야 되고 가족도 동의해야 되고. 네. 일단은 본인이 사전에 의향서를 먼저 써놓으면 본인 의사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기 환자라고 하면 의사하고 상담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랑 의사가 쓰면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은 그다음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건 매우 중요한 제도고 하여튼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외에 저는 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사망하실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증 관리나 아니면 다른 관리들이 이제 병원이나 재가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제공 기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 연명의료를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종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충하는데 복지부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택에서도 그런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수가나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걸 만들고 또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을 강화하는 네. 부분들, 호스피스 강화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을 좀 해서.